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어느새 7월입니다. 6월 일기예보와 달리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름철 날씨야 워낙 변덕스러우니 언제 다시 비가 쏟아질지 모르지요. 아무튼 날이 더우니 몸이 무겁고 외출하기도 귀찮습니다. 이런 날엔 이열치열이라고 집에서 김치전이나 감자전을 부쳐 먹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김호중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오늘은 삼국사기 깨기 6편을 보내드립니다. 5편까지는 삼국사기 1권이었고 6편부터는 2권에 해당합니다. 삼국사기는 야사가 아닌 정사인데다 왕의 행적 위주로 쓰여진 본기여서 딱히 흥미진진하진 않지만 듣다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나 잠이 안 오실 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국사기 1권에는 신라의 태조인 박혁것의 거서관부터 7대 일성 이사금 시대까지가 담겨 있습니다. 2권에는 8대 임금 아달라부터 16대 흐레 이사금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신라의 왕은 태조인 박혁것에만 거서관이고 2대부터는 이사금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신라 초기의 임금은 주로 태조의 자손인 박씨가 이어받았지만 4대 임금은 외국인인 석탈해가 맡았습니다. 아들이 아닌 사위가 왕위에 오른 경우기도 하고요. 아들이 없는 경우엔 선왕의 동생이나 그 아들이 맡기도 했습니다. 왕비는 대부분 박씨와 김씨였고요. 그럼 삼국사기 깨기 6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깨기 6편 삼국사기 제2권 신라 봉기 2권 아달라 이사금 00년 아달라 이사금이 왕위에 오르니 그는 일성의 맏아들이다. 키가 7자였으며 풍채가 훌륭하고 얼굴 모양이 기이하였다. 어머니는 박씨로 지소래 왕의 딸이고 왕비는 박씨 내래 부인이니 지마 왕의 딸이었다. 아달라 원년 3월 계원을 이찬으로 삼아 군무와 정사를 맡겼다. 2년 봄 정월 왕이 시조묘에 직접 제사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흥선을 일길찬에 임명하였다. 3년 여름 4월 서리가 내렸다. 계림령 길이 개통되었다. 4년 봄 2월 간물마산에 2현을 처음 설치하였다. 3월 왕이 장령진에 행차하여 주둔하는 병사들을 위로하고 군복을 하사하였다. 5년 봄 3월 중령이 개통되었다. 외인이 예방하였다. 7년 여름 4월 폭우로 알천이 넘쳐서 집이 떠내려가고 금성 북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8년 가을 7월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치고 바다 고기가 육지로 올라와 죽었다. 9년 왕이 사도성에 행차하여 주둔하는 병사를 위로하였다. 11년 봄 2월 서울에 용이 나타났다. 12년 겨울 10월 아찬 길선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자 처형을 두려워하여 백제로 도망갔다. 임금이 그를 보내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백제가 거부했다. 임금이 노하여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으나 백제는 성을 닫고 수비하여 나오지 않았다. 신라 군사는 양식이 떨어져 돌아왔다. 13년 봄 정월 초하룻날 신해에 일식이 있었다. 14년 가을 7월 백제가 서쪽의 두 성을 격파하고 주민 1,000명을 잡아갔다. 8월 일기일찬 흥선으로 하여금 군사 2만을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임금 또한 기병 8,000명을 거느리고 그곳에 도착했다. 백제는 크게 두려워하여 잡아갔던 사람들을 돌려주고 화친을 애걸했다. 15년 여름 이찬 계원이 사망하자 흥선을 이찬에 임명하였다. 17년 봄 2월 시조묘를 중수하였다. 가을 10월 경성에 지진이 있었고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겨울 들어 백제가 변경을 약탈하였다. 18년 봄 곡식이 귀하여 백성이 굶주렸다. 19년 봄 정월 구도를 파진찬에 임명하고 구수해를 일길찬에 임명하였다. 2월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20년 여름 5월 외국 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21년 봄 정월 흑비가 내렸다. 2월 가뭄이 들어 우물과 샘물이 말랐다. 31년 봄 3월 임금이 사망했다. 이달라 이사금 시대의 경우 21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31년까지 10년간의 기록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 리는 없고 아마 임금이 병석에 있어 통치를 제대로 못했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아달라 이사금에게 후사가 없었던 듯 왕위는 4대 탈해왕의 손자에게 넘겨집니다. 9대에 이르러 임금의 성씨가 박씨에서 다시 석씨로 바뀌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즉위한 해는 선왕의 연호로 표기하며 신왕의 연호는 없이 공공연으로 표기하던 데서 이전 기록과 달리 왕위에 오른 첫 해부터 새 연호를 사용합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벌휴이사금 1년 벌휴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석씨이며 탈해왕의 아들 구추각간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성은 김씨이니 지진내래의 부인이다. 아달라가 사망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새 왕은 바람과 구름을 보고 점을 쳐서 홍수와 가뭄과 시절의 풍흉을 미리 알았고 또 사람이 정직한지 사악한지를 알았으므로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불렀다. 2년 봄 정월 시조묘에 직접 제사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2월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해가 좌우 군주가 되어 소문국을 정벌하였다. 이때부터 군주라는 명칭이 시작되었다. 3년 봄 정월 왕이 주와 군을 순행하여 민정을 시찰하였다. 여름 5월 금음날 임신에 일식이 있었다. 가을 7월 남신현에서 상서로운 별을 진상하였다.
4년봄 3월 주와 군의 명령을 내려 농사철에 토목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겨울 10월 북부지방에 큰 눈이 내렸는데 한 장이나 쌓였다. 5년 봄 2월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하였다. 파진천 구도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방어하게 하였다. 6년 가을 7월 구도가 백제와 구양에서 싸워 승리했다. 이 전투에서 500여 명을 죽였다. 7년 가을 8월 백제 서쪽 국경 원산향을 습격하고 다시 진격하여 부곡성을 포위하였다. 구도가 정예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공격하니 백제 군사가 거짓으로 달아나는 척하였다. 구도가 와산까지 추격하다가 백제에게 패배하였다. 임금이 구도가 잘못하였다 하여 부곡 성주로 강등시키고 설지를 좌군주로 임명하였다. 8년 가을 9월 치우기 별이 각성 성좌와 항성 성좌에 나타났다. 9년 봄 정월 국량을 아찬에 임명하고 술명을 일갈찬에 임명하였다. 3월 경성에 눈이 내렸는데 깊이가 석자였다. 여름 5월 홍수가 나서 산이 10여 군데 무너졌다. 10년 봄 정월 초하룻날 갑인의 일식이 있었다. 3월 한기부 여인이 한 번에 아들 넷, 딸 하나를 낳았다. 6월 외인 천여 명이 큰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을 구하기 위해 왔다. 11년 여름 6월 금음날 을사에 일식이 있었다. 13년 봄 2월 궁궐을 중수하였다. 3월 가뭄이 들었다. 4월 남쪽 큰 나무에 벼락이 치고 금성 동문에도 벼락이 쳤다. 왕이 사망했다. 버류왕은 제위 13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신라 초기 임금치고는 제위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홍수와 가뭄을 미리 알고 사람의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명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삼국사기 깨기 6편으로 신라 8대 아달라 이사금과 9대 버류 이사금 시대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달라 왕은 박씨, 버류 왕은 석씨입니다. 10대 역시 석씨가 이어받고요. 신라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김씨는 언제부터 왕위에 오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 나실 때나 잠 안 오시는 밤에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